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도 역시나 종목과 업종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색깔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서 계신 구조대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팀입니다.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세 분 다 여쭤볼 겁니다. 일단은 황성수 매니저님부터. 이제 시장이 거의 단기 고점에는 다 왔다. 라는 분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 넘었고 2,550 넘어서 쭉쭉 더 가기에는 단기간에 좀 올라오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가오면서 어쨌든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부분에서는 뭐 변함이 없지 않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나와요. 이에 따른 시각과 전략 어떻게 봅니까? 황성수 매니저님 먼저. 예, 일단 뭐 어제 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이제 7월 CPI 물론이고 PPI까지도 시장 예상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고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둔화되는 흐름이 좀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시장이 오히려 뭐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이면서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13,000선 전후에서 어느 정도 좀 대기 매물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미시간대 내 뭐 소비자 신뢰 지수나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뭐 지난 그 화요일 상원을 통과하고 앞으로 이제 하원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런 좀 호재성 재료를 감안할 때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폭은 크게 뭐 깊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좀 단기 좀 조정 구간이고 앞으로 이제 9월 FMC까지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런 좀 일정이나 이벤트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 흐름으로 빠른 순환매가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개별 종목 어떤 거 찍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좀 달라질 것이다. 수익률이. 그 중심에는 황성수 매니저가 잘 찍어준다. 요게 또 기저가 깔려 있겠죠? 예, 뭐 제가 뭐 구해줘 다음 주 마인드맵으로 예. 여러분들께 많은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의견은 비슷합니까? 일단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시장이 무엇보다도 호재도 없고 반대로 악재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저는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면 하반기까지 박스권 흐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지금 이제 호재와 악재가 없는 만큼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뭐 더 떨어질 것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정리를 하고 올라갈 거에서 짧게 수익률을 챙기는 그런 리스크 관리 말하는 거죠? 네, 뭐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예. 뭐 사실상 지금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내내 전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한 저평가 실적 고성장 기업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평가 실적 고성장 기업.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일단은 저도 약간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지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다음 주만 해도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잖아요. 지표가 나오고 또 FOMC도 있지만 뭐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를 벗어나는 게 나오면 항상 변동성이 좀 생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시의 어떤 영향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청나게 또 급락이 나올 것 같은 시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고점 만들고 횡보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즌에 사람들이 뭐 인플레이션이 꺾인다 아니면 인플레이션 계속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주를 살지 뭐 가치주를 살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장주 가치주를 나누는 편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이제 송유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적의 어떤 지속성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실적도 좋았죠. 2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성장을 해왔지만 하반기에 확실하게 실적이 나올 만한 뭐 수주 잔고가 좀 꽉 차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실적 지속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조금은 그래도 최소한 저가권은 아니더라도 고가권이 아닌 한 중간 정도에서는 움직이는 종목들을 잡으면 무난하게 종목 장세를 현명하게 수익을 만들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부합하는 거는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 돌아가면서 살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수주 잔고, 실적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야 주가 방어도 좀 탄탄하게 잘 될 것이다. 네. 자, 알겠습니다. 세 분 역시나 위쪽으로 상방에 대한 그런 한계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여기에 좀 의견이 부합이 되는 것 같고
그에 따른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그런 순환 장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 세 분이 말씀해 주셨던 금요일 종목들 이번 한 주는 잘 갔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겠죠. 세 분이 진짜 이번 주에 우리를 구해줬는지 한번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폐배터리 1등입니다. 11% 가까이 수익률을 냈고요. 건설 굉장히 좋았죠. 9.2%. 자율주행은 4%대로 세 분 다 플러스 4%에서 11%가량 수익을 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요거는 종목 자체는 성일 하이텍이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6%, 최고가 기준으로 11%.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일주일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입니까?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을 때 매수 가격을 금요일 종가보다 낮게 잡아드렸어요. 왜냐면 조금 밀릴 거를 예상을 좀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월요일 날 조금 음봉을 만들면서 저가를 만들었고 그게 그날 최저점이었습니다. 일주일. 그래서 일단은 잘 잡은 것 같고요. 성일하이텍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접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잘 움직여줬습니다. 성일하이텍도 일단은 화요일 날 급등이 좀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한 7%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성일하이텍은 뭐 단기로는 조금 수급 보시면서 고점에서 저항 나오면 바로 분할 매도하는 관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역시나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폐배터리 전 공정을 다 활용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기술력 측면에서는 사실 뭐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중장기로 폐배터리 종목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분할로 계속적으로 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95,000원 선에서 저항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전 고점 영역에서 저항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전 고점 저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눌림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재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1등 하셨어요. 최고가 기준으로 11%. 파란색 스크린이 나왔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도 빨간색으로 나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수익이 생각. 났습니다. 파란색 아니었습니다. 약간 파란색 보면 경기가 나가지고 네. 음봉보다는 양봉이 그쵸.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말씀해 주셨고 GS건설. 역시나 제가 별점을 짜게 준 게 예, 맞습니다. 먹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9%, 최고가 기준으로도 9%. 굉장히 좋아요. 요거 다음 주에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후반에 좀 이제 다양한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정부의 주택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 비중에서 어느 정도 국내 주택 비중이 어느 정도 큰 기업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저번 주에 제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해외 프로젝트, 5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더해질 수 있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요, 다음 주 최소 못해도 하반기까지는 이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호재성 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재료 소멸이 완벽히 됐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GS건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투자 포인트 3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액입니다. 실적 고성장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한 9조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조, 2조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영업이익이 무려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뭐 몇 주째 하락 뭐 이런 기사가 뜨던데 금리 인상이랑 그런 부동산 가격, 부동산 수요가 좀 눌리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4월부터 사실은 그런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증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호재나 악재가 이제 뚜렷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건설 섹터만 놓고 보면요,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약간 악재가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하더라도 충분히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서 모멘텀 쫙 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를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예.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내수주 좋고 해외 이슈가 같이 있으면 모멘텀 같이 받는 그런 기업들 GS건설은 아직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성수 매니저님의 자율주행 그중에서 캠트로닉스를 고르셨고 종가 기준으로 3.7%, 최고가 기준으로 4%. 아직
이런 자율주행, 캠트로닉스의 시간이 오직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 별은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 좀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하지만 뭐 대기하는 재료를 감안할 때 예. 뭐 이번 주에 매수하셨다면은 지나고 나면은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특히 주 후반에 좀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21,000원 전후에서는 하방이 지지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그 차량과 사물 그리고 차량과 차량 그 차량과 사람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이 V2X 기술이 가장 필수적인데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V2X 기술 관련돼 가장 높은 기술력과 함께 또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가 이제 8월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이제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현대차나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벨 3의 또 자율주행차를 또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좀 강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래도 V2X 쪽에 가장 뭐 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이런 그 캠트로닉스 쪽에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제가 볼 때 목표가 23,500원은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종가 기준으로는 4%에서 9%까지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4%에서 11%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를 구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다음 주도 달려봐야 될 텐데요. 세 분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그 섹터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 박철수 매니저는 카지노? 네. 카지노를 가지고 오셨고요. 송유 매니저님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 똑같은 종목일지도 궁금하고요. 황성수 매니저님은 수소는 또 오른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한 종목들이 꽤 있는데 더 간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또 이제 못 간 종목들이 순환매적으로 더 매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1등한 사람이 또 순서를 정하는 걸로 룰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박철수 매니저님 성일 하이텍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내셨기 때문에 순서를 한번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건설 쪽 좀 좋게 오늘 사실 제가 건설 갖고 올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도 있어서 예. 건설 먼저 보고 그다음 그럼 본인이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질문도 날카로운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송유 매니저님의 건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건설을 지금 2주 연속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죠. 예. 이제 2주 연속 건설입니다. 발표는 매번 1등인데 일단 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4월 달부터 이제 다양한 악재가 터지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봤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영향으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건설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량에 주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단기 모멘텀을 접근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포커스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우리가 왜 부진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사야 되는지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건설업종 부진 원인. 자, 첫 번째는요. 저번 주랑 약간 내용이 다른데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부담. 원자재 가격 특히나 이제 시멘트 가격은 올 초 대비해 가지고 무려 30% 넘게 올랐죠. 근데 이거를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 훼손되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뻗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상승 및 매크로 환경 악화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 양상. 이 업황 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황 부진 우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좀 다양한 내용으로 4월 달부터 좀 이제 가파르게 하락폭이 컸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건설입니다. 자, 근데 왜 지금 건설이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수주 내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잡고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수주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주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단기 모멘텀 위주로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 기조 뚜렷. 자, 사실은 이게 제가 저번 주 여러분들한테 9일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 호 공급 플러스 알파
좀 디테일한 세부 정책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수혜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이제 16일로 미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주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린 내용 잠깐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은 상반기 지금 이제 주요 건설사의 수주잔고는 100조 역대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4월부터 악재 때문에 눌리긴 했지만 수주잔고는 이상 없다라는 점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훼손 우려에 대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안 좋게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철근 등 일부 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번째 건축비 상승 움직임도 곳곳에서 확인. 자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건축비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자 이게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네 가지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이 건설 섹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해외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굵직굵직한 5개 5대 인프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빈쌀만 왕세자 방한 가능성 때문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또 GS건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외 5대 인프라 프로젝트 기대감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 5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건설 섹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는 뉴스 3개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수주 기대감인데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요 하반기 한 10월 11월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의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이제 한국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모멘텀 작용을 했었던 거고 자 서울시 빗물터널 지금 10년 만에 재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비 많이 온 거 지나지 않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안 오면 좋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혜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뽑아봤고 그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에서 250만 호 알파 공급 대책을 16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이렇게 한 3개 정도 지금 더해줘가지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연달아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단순히 지금 이제 뭐 국내 주택사업 매출 비중뿐만이 아니라 해외 인프라, 해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꼭 이 기업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굉장히 저평가인 대형 건설주들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굉장히 짧네요. 뭐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뭐 PPT 왜 이렇게 부실하냐. 꼭 이런 거 잘 갑니다. 근데. 아 그래요? 그럼요. 자신 네. 있어요? 질문하시죠. 네. 질문하시죠. 일단은 건설사들이 사실 주택 마진이 약간 불안했던 것들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의 원인이었잖아요. 저도 약간 이게 좀 이제 반영이 거의 다 됐고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건자재 쪽은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왜냐면 건자재. 원재료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게 역시 다 부담이었잖아요. 그래서 건자재도 같이 좀 봐도 될지. 건자재도 사실 오늘 좋았거든요. 뭐 네. LX 인터내셔널, 뭐 범양건영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저 무서운 매 눈초리로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 잡아내려고 지금 사실상 지금 뭐 시장 참여자나 거래대금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약간 한계 호재성보다는 여러 가지 호재성을 수혜로 입을 수 있는 섹터 위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건자재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50만 호 주택 공급 요게 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약하다라는 지금 관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대형 건설주 위주로 보는 게 좋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석수 매니저님. 예,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 15일까지 이제 연휴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16일 화요일 날 이제 개장하면 이 정책이 발표될 건데 이 정책 때문에 그동안 오른 게 있는데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재료 이제 노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 건설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세 가지 크게 이제 단기 모멘텀 작용으로 호재성 뉴스 3개 뽑아봤는데 한 개가 소멸되더라도 두 개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국내 매출 비중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에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신사업 기대감이 있는 종목 이렇게 좀 선별하시면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GS건설 아까 봤다시피 지금 일주일 동안 9% 넘게 올라왔잖아요. 네네. 요게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대충 예상을 하시는? 딱 GS건설 하나 놓고 아니 봤어요. 뭐 건설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요?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종목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은 저는 뭐 못해도 지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목표 수익률 한 10%? 예, 10% 10% 적당한 것 정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을 제가 못 봐가지고 네네. 그거는 종목 보고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별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저희 오늘 카지노, 건설, 수소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뭐 이제 태조 이방원 이런 것도 없는 것도 약간 좀 의외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 방금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건설 관련해서 별점을 주셨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서울시 빗물터널, 주택 250만 호 발표 등으로 건설 소재가 많지만 피치 애널리스트들은 금일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중국 건설주 투자 주의를 제시하여서 원래 별 4.5개를 주려 했으나 중국 영향으로 3개 반 드립니다. 네. 여기서 코멘트 하실 거 짧게 있으면. 예, 일단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건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 중국 부동산 이슈가 우리나라 건설주 가는 거에 모멘텀에 뭔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게 투자 심리에만 영향을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좀 미미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오히려 저는. 매크로를 판단하는데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네. 자, 알겠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는 3개 반을 드렸는데 저희는 어떤 별점이 나올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개 반, 4개, 3개. 저는 3개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뭐 태조 이방원도 그렇고 최근에 뭐 게임주도 그렇고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건설이 그 안에 계속 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 3개 드렸습니다. 너무 자, 높다. 4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지금 추세도 좋고 사실 수급도 아직 안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초반엔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4개 드렸고요. 왜냐면 이제 건설주별로 좀 약간 불안한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수급도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목만 대형주 위주로 잘 선별하면 충분히 다음 주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종목 선별 때문에 별 하나 뺐습니다. 별 하나 네.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치면 한 3.5개 네. 정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유일 매니저 뭐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시죠? 예, 뭐 굳이?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기 재료 선물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건데 다른 재료를 보니까 이제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 일정이 10월이나 11월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빗물 터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모든 건설주에게 이게 수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 3개 반 정도 드렸습니다. 맞아요. 빗물 터널 이러면은 직관적으로 그게 무슨 건설이랑 상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약간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네. 250만 원 했을 때도 진짜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모아지는데 네. 왜 저한테 저쪽을 보고 말씀하시면 아니 자꾸 눈 마주치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저분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송길 매니저의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굉장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당연히 주택 수주량은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사업 기대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가장 핫했던 최근에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최근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꼭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수주 증가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 어떻게 두 번째 타자를 좀 정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 들어오시고요. 박철수 매니저님의 카지노 굉장히 의외의 픽인데 여러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 가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제가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 폐배터리 이런 걸 위주로 가지고 오다가 카지노를 가지고 나오니까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섹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지표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고 선별을 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순환매를 잘 고려하면 충분히 수익을 다음 주에도 낼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내용 보시면서 카지노 관련된 섹터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일단은 제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가장 큰 제목으로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적자 폭이 대부분 다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까지 진행이 된 기업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이제 제 위치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시야를 좀 가지고 베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카지노 섹터의 현황을 보면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역시나 카지노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왜 항공편이 막혔었잖아요. 그래서 하늘문도 막혀 있었고, 거기다가 거리두기도 이제 심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해 왔었는데 다행히도 거리두기가 올해 들어서 완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길도 다시 한번 열리면서 이제 노선들도 계속 증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와.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 영업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2020년도 올해 이제 4월 달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요. 이때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마케팅 전략을 모든 이제 카지노라든지 호텔 레저 업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2분기부터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적자 폭이 엄청나게 줄었거나 또는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로 GK 같은 경우 보면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긴 했어요. 마이너스 107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16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수익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호텔업이 좀 약간 호조를 보였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각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순이익이 더 잘 나오긴 했지만 일단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2분기 순이익 역시나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6배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전분기가 너무 잘 안 나오긴 했죠. 흑자폭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6배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점 체크하셔야 되고, 자,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108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270억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적자폭이 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적자 기업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적자폭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주식적인 투자 방면에서는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섹터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적 개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별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 환율이라든지 경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환율적인 문제, 매크로적인 문제들이 전반적인 섹터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요. 카지노 업종들은 환율이라든지 경기에 그렇게 민감한 섹터는 아닙니다. 특정인들이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매크로에는 민감하지 않다는 점도 당분간 있을 수 있는 매크로 변수에는 좀 더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일본이 사실 지금 무비자였어요. 무비자인 상황 속에서도 저번 달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광객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김포와 하네다 일본이죠. 역시나 일본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고객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포와 하네다 노선이요 기존 대비해서 4배 정도 증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이거 왜 가져 나왔냐면 8월 한 달간 이게 있어요. 바로 일본과 대만 그리고 마카오발 입국자의 무비자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서울 페스타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열어놓은 거긴 하지만 일단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무비자라든지 이런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은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8월 달에 이 무비자 입국자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점 이번에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영업 환경이 완화가 되고 마케팅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 이 섹터에 장점이 있어요. 자,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라고 해서 매출이 급속도로 오르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카지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방산업 수요가 늘어나서 확인되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 수주량에 따라서 제품 만들고 나가고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거리두기가 풀리자마자 이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는요, 관광객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드 타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개선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지금 한일 노선 증편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일본과 대만, 마카오 방학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삭진도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사측 발급 기간이 사실 한 달 정도가 걸렸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환경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최근에 이제 제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제주와 방콕 직항 노선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대만 노선도 오픈이 전망되기 때문에 뭐 제주도 쪽에서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뭐 호텔이나 레저들도 약간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로 그래서 파라다이스의 연간 드랍액 어떻게 보면 총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드랍액 추이를 보시면 2021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2022년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에 예년 수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벽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드랍액을 보면 지금 21년도 저점, 그다음에 22년도에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충분히 회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 사실 주가는 선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강원랜드 같은 경우 분기별 매출액이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치까지 봐도 이미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인 실적 성장 지속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다만 외인 카지노 홀드율도 있는데 홀드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카지노 업체들이 이제 회수하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좀 최근에 컸어요. 변동성이 컸습니다. 관광객 수에 따라서. 그런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보통 홀드액이 거의 수렴을 한다, 일정 수준으로. 그래서 크게 이런 변동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표를 넣어 놓은 거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자, 카지노 섹터의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7월 이후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춤하고 있고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카지노도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확산이 된 이후에 실제 숫자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트래픽이라든지 월 매출액이라든지 일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드랍액이라든지 이 모든 지표들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타격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들을 숫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드랍액이 판돈 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매출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 2019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정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다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이미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카지노가 거두는 이제 홀드율 연간 기준으로 적정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앞서 지표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자, 실제로 이제 봉쇄라든지 영업시간 단축 같은 게 들어오면 당연히 매출액에는 타격을 입겠죠. 하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서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된 이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가 안 나오고 앞으로도 실제로 이런 제재가 나올까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도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봉쇄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식당을 이용할 때나 이런 불편함들이 없잖아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지노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타격은 있겠지만 일단 전망은 일단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혹시라도 거리두기가 거리두기를 이제 다시 강화를 시켜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강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업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로 그래서 카지노 종목들이요, 최근에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이번 달,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저점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 좀 해줬는데 실제로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순환매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이 대표적인 섹터 내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강화된다라고 해도 강할 종목들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뭐 20% 오른 종목도 있고요. 또 네. 이제 영업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빨리 이렇게 실적이 반영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피부로 좀 와닿을 정도인데 뭐 지금 이제 보니까 영업이익이 몇천 프로 증가한 기업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카지노 중에 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선별하는 꿀팁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히려 적자가 예를 들어서 400억이었어요, 마이너스. 근데 200억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제 곧 흑자단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저도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아까 그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가 너무 갑자기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럴 경우에도 좀 방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유지를 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내년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변수에 좀 강할 수 있는 종목만 선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송유 매니저님이랑 박철수 매니저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카지노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네. 방금 그 주가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차트를 보니까 어마어마했죠. 거의 52주 신고가 거의 근처 다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2%, 15%, 한 18% 정도 오르면 52주 신고가예요. 그리고 3년 차트를 놓고 봐도 코로나 이전이랑 어느 정도 네. 좀 비슷한 수준? 거의 다 왔다.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 주가 레벨에서 더 올라갈 만하려면 일단은 지금 네. 오르는 종목들도 보면은 크게 꺾이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추세는 좀 남아있다고 봐요. 수급도 봤을 때 몇몇 종목들은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또는 기관이 아직 매집 기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매도 전하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순환매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종목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그 들어가는 종목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네. 자 황석수 매니저님 짧게 가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뭐 종목 선정하는 꿀팁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카지노를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하고 내국인 전용 네. 카지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이 두 카지노는 좀 이제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을 좀 더 괜찮게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비자라든지 복수 이런 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국인들 비중이 높은 기업이 거리두기만 강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매출의 폭은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거리두기가 강화된다고 한다면 내국인 비중이 좀 많은 기업들이 좋겠죠. 이렇게 하니까 자꾸 강맨. 종목이 벌써 나가는 것 강맨, 같아가지고 강맨. 다 나온 것 같아요. 강매. 네. 네, 강냉 많이 올랐는데 네. 이상하다. 고춧가루. 아니 왜냐면 오늘 종가가 25,900원, 26,000원이에요. 최고가가 29,000원 수준이거든요. 이왕 나왔으니까 다 얘기해도 돼요? 10%더 오르는데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네. 올랐어. 이거 네네. 다 반영 선반영. 아니 네. 선반영 다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강냉 안. 네, 여기 계셨군요. 예. 확신을 하고 계신 것 예, 같은데 예. 네, 그 종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질문을 다 했으니까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채팅에서는 기본충실님은 3개를 주셨어요. 코로나 확산세 네. 그리고 뭐 중국인들이 중국 관광객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의 별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4개, 3개 반, 2개. 제 2개는 잘 가겠네요. 모르겠다. 네,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르비트. 모르겠다. 2개 모르겠습니다. 호재다. 요거 1등하면 제가 시청자분께 치킨 한 마리 쏠게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호재다. 다음 주에 요거 네, 요거 1등하면 10%더 가면은 52주 신고가예요, 카지노가. 예. 와, 어쨌든 요거 카지노 1등하면은 제가 시청자한테 치킨 한 마리 쏩니다. 신고가 전문입니다, 제가. 신고가 전문입니다. 자, 4개 한번 짧게만 들어볼게요. 코멘트. 예, 일단 뭐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거라는 좀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다음 주에 제가 5개 드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그렇죠. 조정이 넣을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 네. 4개 정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철수 매니저의 카지노 관련주 토픽 힌트 한번 들어보죠. 코로나 관세 가장 안전한. 아까 에이. 안전성을 되게 강조를 했는데 아니, 왜냐면 모든 분들이 카지노를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가격도 있지만 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제 다시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안전해요, 여기? 네? 안전합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거나 막 써놓네. 아닙니다. 이따가 그 투자 포인트 하나가 그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네. 여기 방역을 기가 막히게 하나 보네요. 방역은 뭐 대부분의 왜 호텔들은 안전하지?
다 잘하고 안전한 있습니다. 카지노 기업이 있나 나 모르겠어서. 전 뭐 공부를 더 많이 하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코로나 변수에는 뭐 그냥 방어가 되는 가장 안전한 카지노 기업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성수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수소.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관심 진짜 많습니다. 별 5개부터 차차 깎아 내려가겠습니다. 수소 한번 들어보죠. 예,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수소가 갈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제가 뭐 탑픽으로 꼽은 효성중공업이 한 12% 정도 올랐는데요. 전 볼 때 이제 다음 주에도 좀 더 갈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면서 왜 갈 것 같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상원이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통과되었고, 이제 하원 통과가 좀 남겨준 상황입니다. 자, 하원 통과는 거의 뭐 유력시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킬로그램당 3달러의 보조금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린 수소가 뭐냐면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완전 친환경적인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보통 이제 신재생이나 뭐 원전을 가지고 그린 수소를 많이 만드는데 원래 이제 생산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글로벌 수소 산업은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좀 돌입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확산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산업 성장의 산해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많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제 12월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정부 정책이나 민간 기업의 투자 증가로 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그 하반기 이후로 수소 관련주들이 계속 추세가 좀 꺾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간의 이 수소 정책이 계속 이제 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수소 쪽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소 관련주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는데 앞으로는 상당 부분 좀 반등을 좀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도 어떻게 보면 태양광, 풍력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 속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수소 쪽에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최근에 대표주들은 또 메이저 수급이 계속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소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소 관련된 뭐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기대감이 들뜬 수소주 곳곳서 뭐 호재 만발이라는 이런 타이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 관련된 해서도 이제 수소가 다시 좀 주목을 받는데요. 그래서 네옴시티는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좀 형성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나 태양광을 통해서 이런 좀 전력 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한국 수소법의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자,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이 수소버스가 전국 도로를 누빌 거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일단 지금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정의선 그 현대차 부회장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좀 전기차 쪽으로 좀 완성차 업체들은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쪽은 아무래도 좀 인프라 구축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런 좀 R&D 쪽에서도 조금 이제 소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주행 거리도 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소가 전기차보다는 좀 더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좀 활용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린 수소를 이야기 드렸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수소는 크게 그린 수소와 그리고 회색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게 바로 그린 수소인데 그린 수소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이제 생성되면은 이를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게 되고요. 특징은 뭐냐면 다른 뭐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와 다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회색 수소인 뭐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부생 수소를 의미하고요.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회색 수소에서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소량의 이산탄소 배출되는데 상대적으로 뭐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환경 친화적이라 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는 수소는 바로 그린 수소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생산 비용은 다른 그 수소 대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그린 수소 쪽에 이제 킬로그램당 3달러의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그린 수소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수혜가 좀 기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수소는 최근에 네, 신재생 에너지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발전이 되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나 네, 수소로 이제 저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ESS는 좀 용량이 적거나 좀 단기적으로 저장할 때 많이 쓰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좀 대용량이나 좀 장기로 저장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전기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물을 만나 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이제 수전해로 이제 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제 수소로 이제 저장하는 기술이 앞으로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내 그린 수소의 생산 기술 로드맵인데요. 지금 현재가 바로 이제 여기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여기 단기입니다. 앞으로 뭐 중기나 장기로 갈 때 앞으로 수소 공급량이 상당히 크게 비약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뭐 그린 수소 쪽에 이런 수준의 효율도 계속 좀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큰 성장을 이룰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은 수소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12월에 시행되는 수소법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수소를 이용한 발전을 일정 비중을 해야 되는 이런 의무화 제도가 이제 생기고요. 그래서 이로 해서 연료 전지 쪽에 또 수혜가 기대되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고,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린 수소 쪽에 보조금,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중국 쪽에서도 수소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런 그 연료전지 발전 관련해서도 많이 좀 활용될 걸로 보여지지만 뭐 건물이나 뭐 선박, 잠수함, 버스, 그리고 특수 차량 쪽에도 많이 활용될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수소를 활용한 이런 영역이 계속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 잠재력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마인드맵에서 발췌했는데 이런 종목들 옥석을 한번 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천수경님은 별 4개 아직 불을 뿜고 있다. 정은은님은 별 5개. 기본충실님은 별 4개 반.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은 수소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더 올라야 돼요. 빠진 거에 비하면은 더 올라야 됩니다. 그래요? 더 올라야 되고 저는 이제 수소도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세부 섹터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디를 포커스 둬야 되는지.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수소는 수소차와 수소 연료전지로 크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는 상용차 쪽에 좀 집중하고 있고 연료전지 쪽에 앞에서 봤지만 이제 청정수소 의무화 그 제도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연료전지 쪽이 좀 더 유망하고요. 이번 주에도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은 만일에 그 눌림목이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고 지금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덜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사실 다른 뭐 태조 이방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왔었는데 수소는 그동안에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봤는데 단기적으로 두산 퓨얼셀이 한 달 동안 40% 올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들어가지 않나 이러고 제가 궁금해서 종목을 쓱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좋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바로 별점 까죠. 자, 네. 별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별점 한 4개, 5개 주셨는데 저희의 별점은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야, 제가 제일 많이 줬습니다. 저 종목 악재네요. 봤어요. 악재예요, 악재. 예, 뭘 악재 같은데요. 악재예요, 악재. 좋게 얘기했는데 뭐 악재예요. 예. 뭐 수소 안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다. 자, 송윤 매니저님 4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수소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많이 올랐긴 하더라도 이제 낙폭에 비하면 아직까지 좀 더 저는 더 올라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무엇보다도 간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올 12월부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소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무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소 연료 전지 쪽은 저는 좀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좋은 흐름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4개 드렸습니다. 4개 코멘트 받겠습니다. 일단 수소 전체적으로 좋아서 섹터만 봤을 땐 5개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눌림 나올 때는 좀 현금화 시키는 전략도 필요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라고 일단은 한 개는 뺐습니다. 아, 기술적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5개 드렸어요. 예. 타픽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픽 힌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뭐 이 업체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모빌리티 쪽에 수소 연료 전지 업체고, 네, 그리고 네 글로벌, 그러니까 많은 그 국가 쪽에 이제 수출하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계속 채팅을 안 치시던 분들이 명반꿀 만땅 줬다는 게 좀 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여기 시장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많이 주셔가지고 좀 요거 만약에 꼴등하면 제가 또 치킨 한 마리 쏩니다. 만약에 예. 요거 꼴등하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치킨 한 제가 마리 쏩니다. 1등하고 꼴등 아, 두 마리입니다. 만약에 두 마리. 그렇습니다. 1등하고 만약에 꼴등하면 제가 치킨 2마리 나가는 거고 꼴등은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등. 예. 자, 1등하면은 제가 치킨 한 마리. 적어도 2등 아니면 3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섹터 한번 들어봤고요. 제자리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정말 각자의 투자 포인트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카지노, 건설, 수소. 자, 그러면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종목을 안 보고 베팅하기는 했는데 세 분의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송률 매니저의 건설. 어떻게 지난주랑 같은 종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랑 똑같은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GS건설인데요. 자, 지난주에 추천 나가고 나서 한 9% 정도 수익권 보이고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저는 재료 소멸되지 않은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좀 짚어드리자면은 일단은 상반기 수주액 증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상반기 수주액이 5조 4천억 가량 지금 이제 집계가 됐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3,100억 가량 굉장히 좀 이제 좋게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은 한 27%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한 5%대 이렇게 증가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모습 보여줬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5.9%입니다.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신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했는데 자회사들과 관련 업무 협약을 지금 체결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2040년까지 지금 시장 규모가 1조 5천만 달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연평균 30%씩 성장한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은 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요, 저평가 실적 고성장이라는 단어가 딱 맞습니다. 저번 주도 설명드렸었는데 작년 매출액은 9조였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매출액은 11조로 지금 이제 2조 가량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도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밴드 잡아드리면요. 오늘 종가 33,200원부터 32,6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만 9% 넘게 올랐는데 다음 주도 더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카지노 가보겠습니다. 아까 종목 맞추기에 많은 분들이 좀 열을 올리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신 강원랜드입니다. 강랜. 네, 일단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태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일단 실적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사실 최근까지 카지노가 작년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실적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부분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당연히 대부분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은 증권사에서 바라봤던 업계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증권사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660억 원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오늘 발표하고 보니까 거의 7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이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카지노 업계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재확산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강원랜드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을 허용할 수 있는 오픈된 카지노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종업계에서는 가장 방어력이 좋고 코로나 리스크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방어력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로도 일매출이라든지 또는 방문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최근까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현재도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전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카지노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드랍액입니다. 드랍액 같은 경우는 이미 19년도 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미 회복을 한 게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뭐 다른 기업들은 동종업계에서 안 된 기업들도 많은데 이 회사는 이미 회복을 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고 홀덱 같은 경우도 사실 홀드율도 지금은 좀 낮아요. 월별로 좀 낮은데 이게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적정 수준에서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높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기까지는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PBR은 어차피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중장기로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수가는요. 25,400원부터 25,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7,2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25,400원에서 900원인데 손절가 25,000원? 네, 살짝 떨어지면 바로 커트. 네, 그리고 목표가는 7, 8%. 네. 배트를 짧게 잡는다. 짧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전략까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황성수 매니저님, 제가 별 5개 드렸습니다. 예. 수소 종목 뭘까요? 예, 제가 선정한 수소의 탑픽은 범한 퓨얼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범한 퓨얼셀은 그 고분자 전해질용 연료전지라 불리는 그 PEMFC를 그 기반으로 하는 그 연료전지 업체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장보고함에 납품을 완료했고요. 연간 한 200억 원에서 한 250억 정도의 그 안정적인 매출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범한 퓨얼셀은 전국 각지에 12개의 수소 충전소를 지금 운영 중이고요. 전체 충전소 중에 점유율 한 10% 정도 됩니다. 앞으로 11개를 이제 추가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수소 압축기의 국산화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서 외형 성장 기대되고 있고요. 선박용 그 연료전지는 물론이고 최근에 그 PEMFC 대비 효율이 60%는 좋은 SOFC 유형의 연료전지를 지금 정부 정책 과제로 수행 중이고요. 2025년에 개발 완료 이후에 시장에 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요. 매수 가능 가격으로는 21,450원에서 21,9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9,500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범한 퓨얼셀 오늘 종가가 36,000원인데 매수가 21,000원이에요? 제가 이제 잘못. 네, 제가 얼마나 싸게 사시려고 욕심을 부리시는 건가? 제가 수정해서 제가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예, 예. 다음 주 금요일에 오타가 올려주시겠어요? 나갔네요. 예. 언제 올려주실 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저희가 요거는 채팅창에 제작진한테 전달을 해서 예, 제작진한테 한번 얘기를 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때 그거를 올려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개인톡 주세요. 예. 저도 궁금하니까. 예. 범한 우리 한 배를 탔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범한 퓨얼셀까지 알아봤습니다. 범한 퓨얼셀, 강원랜드,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는 GS 건설 세 분의 종목 어디서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세 분의 개인 코너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인 3색의 코너. 먼저 첫 번째로 송률 매니저가 시작을 할 텐데요. 송률 매니저의 이번 주 핫 종목.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와 종목 잡고 한번 분석,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소 아나운서가 이번 주 핫 종목 어떤 종목을 다룰 건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핫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을까요? 핫 뜨거!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회담 추진 보도에 지난 10일 현대건설이 급등한 건데요. 전날보다 7.54%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규모 건설 사업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주도 이날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오는 11월을 전후로 해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할 계획이라는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건설주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일각에서는 건설주 업종 내에서도 원정과 네옴시티 건설 그리고 SOC 등 공통으로 해당하는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률 매니저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 핫 종목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전일 대비 14.37%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세계 수소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수소 관련주가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우리 증시에서 수소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수소 산업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수소에 대한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관련 섹터 내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두산 퓨얼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 핫 종목으로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덴티움 보겠습니다. 3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달성하면서 지난 9일 9.91% 상승 마감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덴티움의 호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줄줄이 목표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9일 이후 11일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4%대 하락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덴티움의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핫 종목 볼게요. 네 번째 핫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지난 월요일 2분기 호실적에 동사의 주가가 2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그 뒤로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1만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수익성 개선과 신제품 출시 등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증권사는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1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핫 종목으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이번 주 6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는 소식에 다시 6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2분기보다 최대 18%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등이 줄줄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에 겨울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이슈에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경영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핫 종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치면 상한가 스페셜 매니저들의